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 친구 시니어 사연입니다. 오늘은 정말 듣기만 해도 속이 뻥 뚫리는 기가 막힌 반전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해요. 흔히 말하는 사이다 복수극의 진수를 보여주는 이야기인데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나를 은행 여직원의 갑질이 불러온 반전 사연. 자, 그럼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빠져보실까요? 이 이야기는 제가 젊은 시절부터 한결같이 이용해왔던 동네의 한 은행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세월이 흘러져도 어느덧 흰머리 성성한 노인이 되었고 그 은행은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바뀌었을 뿐 저에게는 여전히 오랜 친구 같은 곳이었죠. 하지만 그날의 일은 제 오랜 친구에 대한 믿음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단순한 불쾌함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흔들어 놓는 사건이었기에 그날의 기억은 제 삶의 한 페이지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다름 아닌 제가 평생 모아온 재산 중 일부를 정리하고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하기 위해 거액을 인출하러 간 날이었습니다. 거액이라고 하니 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의 평생을 바친 땀과 노력의 결정체였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허리띠 졸라매며 아끼고 모은 피와 땀 같은 돈이었죠. 그 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 돈을 모으기 위해 제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은행을 방문할 때마다 항상 단정하게 차려입던 저였지만 그날따라 허리가 좀 불편해서 오래된 작업복에 모자를 눌러쓰고 나섰죠. 동네 은행인데 어떠랴 싶었습니다. 허름한 차림이긴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그랬듯 단정한 마음가짐과 은행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복장은 제게 예상치 못한 시련을 안겨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에어컨 바람과 함께 낯선 시선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따뜻하게 인사해주던 익숙한 얼굴들은 보이지 않고 왠지 모르게 저를 위아래로 흘러보는 듯한 눈빛들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이라도 되는 양 불편하고 거슬린다는 듯한 시선들이었죠. 그 시선들 속에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려는 편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고 번호표를 뽑아들고 의자에 앉았죠. 제 차례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는데 젊은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지 생각하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저를 향한 비웃음처럼 들리는 것은 제 기분 탓일 뿐이라고 애써 외면하며 오랜 시간 굳건히 지켜온 인내심을 발휘했습니다. 마침내 제 번호가 호출되었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로 향했습니다. 제 앞에는 26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쨍한 색깔의 유니폼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이 예뻤지만 어쩐지 차가워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마치 무표정한 가면을 쓰고 있는 듯 친절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얼굴이었죠. 제가 창구 앞에 서자마자 그 직원은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컴퓨터 화면만 응시하며 짧고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서는 최소한의 존중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건조함에 살짝 당황했지만 그래도 침착하게 용건을 말했습니다. 네, 그동안 넣어두었던 적금들을 해지하고 현금으로 좀 인출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랜 기간 거래해온 고객인데 제가 가진 여러 통장의 돈을 합쳐서 인출하려 합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중함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 저의 오랜 습관이었으니까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 여직원은 비로소 고개를 들었지만 제 얼굴을 보는 대신 제가 입고 있는 낡은 작업복과 모자를 훑어보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제 허름한 옷차림에 고정되었고 그 눈빛 속에는 경멸과 무시가 역력했습니다. 그리고는 콧방귀를 뀌는 듯한 표정으로 다시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가슴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말투에서 미묘한 비웃음이 섞여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상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 젊은 직원이니 경험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직원의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네, 어떤 상품인데요? 액수는 얼마나 되시고요? 이 복장으로 오신 걸 보니 설마 큰 돈은 아니시겠죠?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아서 말이죠.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쉽게 당하시더라고요. 그녀는 제 질문에 성의 없이 대답하면서도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듯한 불필요한 사족을 덧붙였습니다. 마치 제가 대단치 않은 일로 은행에 온 것 마냥 치부하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인출할 금액을 말했습니다. 한 30억 정도 될 겁니다.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 여직원은 갑자기 키보드에서 손을 떼더니 헛웃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푸 하는 소리가 은행 창구에 울려 퍼졌습니다. 옆 창구에 앉아있던 동료 직원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이죠. 그녀의 웃음소리는 마치 저를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어휴, 저기요 아저씨. 농담도 정도껏 하셔야죠. 30억이요? 저희 은행이 우스워 보이세요? 그렇게 큰 돈을 인출하시려면 미리 예약이라도 하셨어야죠. 저희는 큰 돈은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런 돈이 있으시긴 해요. 혹시 어디서 들으신 말씀으로 와서 저희 바쁜 시간 뺏는 거 아니시고요. 저희 점심시간 얼마 안 남아서 바쁘거든요. 그녀는 제가 마치 한가한 노인네가 심심해서 은행 직원들을 괴롭히러 온 것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저의 자존심을 짓밟고 모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은행을 드나들며 단 한 번도 이런 모욕적인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은행이 저에게는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젊은 시절부터 제 꿈과 희망을 맡겨둔 신뢰의 장소였는데 그 신뢰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어린 직원의 무례함은 도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그 분노를 애써 억누르고 냉정한 어조를 유지했습니다.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제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분명히 그 정도 될 텐데요. 확인해 보세요. 제가 수십 년간 이 은행의 우수 고객이었음을 모르시는 겁니까? 제 말에도 그 여직원은 비웃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 은행은 동네 사랑방이 아니에요. 괜히 없는 돈 있다고 허풍 떨면서 직원들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통장에 얼마 있으신데요? 한 30만 원이라도 있으세요? 요즘은 보이스피싱도 많고 할아버지 같은 분들 괜히 사기당하실까 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노인분들 사기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희가 할아버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녀는 마치 제가 어린아이인 양 가르치려 들었고 저의 재산 상태를 노골적으로 비하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은행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곁에서 듣고 있던 다른 직원들도 힐끗거리며 저를 비웃는 듯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대기 중이던 몇몇 손님들도 저희 쪽을 흘깃거렸죠. 그들의 시선 속에는 호기심 반, 동정 반, 그리고 어쩌면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일까봐 걱정하는 듯한 마음도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제 얼굴은 화끈거렸고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 순간이었습니다. 이대로 그냥 돌아설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지켜온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직원의 오만방자함에 따끔한 한 방을 먹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사회의 병폐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갑에서 신분증과 통장 몇 개를 꺼내 그 여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제 손은 약간 떨렸지만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거 보시면 제가 하는 말이 농담인지 아닌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보이스피싱 같은 걸 걱정해줄 필요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진 통장들은 단순히 금액적인 가치를 넘어 제 인생의 흔적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가치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직원은 마지못해
제 신분증과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썩은 것을 만지듯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는 건성으로 통장 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금방 자리를 뜰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통장 내역을 확인하는 그 여직원의 얼굴에서 서서히 웃음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며 화면을 흘렀고 처음에는 미심쩍다는 표정이었지만 이내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삼시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돼 이럴 수가. 그 여직원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경악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옆 창구 직원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흘끔거렸습니다. 여직원은 당황한 얼굴로 화면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급기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 급박하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는 땀을 뻘뻘 흘리며 저에게 허리 숙여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럴 줄 정말 몰랐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런 허름한 옷차림으로 오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은행 로비에 충격파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회장님이라는 말에 은행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던 손님들, 심지어 은행 경비원까지도 저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옆 창구 직원들도 모두 저를 바라보며 경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아까의 비웃음은 온데간데없고 당혹감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입가에는 씁쓸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라니요? 아끼는 30만 원도 없을 것 같다며 저를 비웃지 않으셨습니까? 심지어 보이스피싱을 걱정해 주신다면서 저를 어린아이 취급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 나이에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모욕을 주셨는데 이제 와서 회장님이라니요? 여직원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터질 것 같은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고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것 같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경솔했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고객님을 오해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는 거의 울부짖다시피 빌었습니다. 그녀의 후회와 공포가 진심으로 느껴졌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시선은 그녀의 눈동자를 꿰뚫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용서는 당신이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함부로 단정지으며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행한 모욕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고객을 대하는 은행 직원의 기본적인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하려는 건 단순한 돈 인출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과 이 은행에 대한 신뢰를 인출하러 온 겁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저의 신뢰와 믿음이 당신의 단 몇 마디에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아십니까? 제 말에 여직원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온몸은 마치 얼음처럼 굳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점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허둥지둥 뛰쳐나왔습니다. 아마도 직원의 당황스러운 태도와 회장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싶어 나온 것이겠지요.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왠지 모를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점장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의 표정은 마치 엄청난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회장님, 어쩐 일로 이렇게 누추한 차림으로?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말이 헛나왔습니다.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저희가 극진히 모셨을 텐데. 회장님께서 이렇게 직접 발걸음하시게 하여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는 연신 허리를 굽히며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아까의 여직원과는 180도 달랐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 은행의 진정한 얼굴을 마주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점장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단호했습니다. 모셨을 텐데, 야, 지금 이 직원은 제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급진히 모셨겠지만 허름한 차림의 노인에게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은행은 고객을 차별하는 곳입니까?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곳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더 이상 이런 은행과 거래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객의 외모나 복장으로 존중의 유무를 결정하는 은행이라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기업입니다. 점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저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고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 직원이 크게 잘못했습니다. 100번, 1000번 사과드려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여직원을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여직원은 바닥에 무릎이라도 꿇을 듯한 자세로 서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심하게 들썩였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경솔함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회였습니다. 저는 다시 점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가진 모든 돈을 인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은행과는 더 이상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금융 상품을 해지하고 현금으로 인출할 것입니다. 제 주변의 모든 회사와 지인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릴 것이고 앞으로 이 은행을 이용하지 않도록 권유할 겁니다. 한 개인의 불친절함이 한 기업의 신뢰를 얼마나 크게 훼손할 수 있는지 당신들이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 말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냉정한 결단과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은행에 미칠 파급력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제 말에 점장과 직원들은 완전히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30억이라는 거액도 문제였지만 회장님이라는 존재가 이 은행에서 발을 빼는 것은 상상 이상의 타격일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제가 인출하려던 30억은 사실 제 개인 자산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이 은행의 주요 고객일 뿐만 아니라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모든 자금도 이 은행을 통해 관리하고 있었죠. 수백억 원에 달하는 회사의 운영 자금과 투자 자금이 이 은행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는 저처럼 재력이 있는 시니어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작은 불편함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의 한마디는 단순한 불평을 넘어 도미노처럼 다른 고해, 자산가들의 이탈을 불러올 수도 있는 핵폭탄과 같았습니다. 그 여직원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흐느낌은 은행 로비에 비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마 자신의 경솔한 행동이 불러온 엄청난 결과에 충격을 받은 것이겠지요. 그녀의 눈물은 후회와 공포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모든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고 은행은 그야말로 초비상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모든 직원이 달라붙어 제 인출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고 저에게는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나 화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제 뒤로는 텅 비어버린 통장 잔고만큼이나 싸늘한 공기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홀가분하고 시원했습니다. 비록 막대한 금액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지만 제 자존심과 정의를 지켰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옮긴 것을 넘어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잘못된 관행에 일침을 가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 후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자산을 다른 은행으로 옮겼고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도 전부 옮겼습니다.
저의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은행과의 이별은 아쉬움도 있었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이 은행의 무례한 태도를 이야기해주며 거래 은행을 변경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지인들은 제 이야기에 크게 공감했고 그들 중 상당수도 거래 은행을 변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 은행은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특히 제가 이용했던 지점은 매출이 급감하여 결국 폐쇄 위기에까지 몰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아가 그 여직원은 해고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단순한 개인의 실수를 넘어 은행 전체의 이미지와 재정 상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복수심보다는 잘못된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깨달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오직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니어 세대가 사회에서 존중받고 겉모습으로 판단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옷차림이 허름하든 화려하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겉모습에만 치중하여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천박한 세태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던 것이죠. 제가 겪은 일은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많은 시니어들이 겉모습 때문에 무시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허다했으니까요. 저의 작은 행동이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랐습니다. 얼마 후 저는 그 은행 본사로부터 직접 사과를 받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고위 임원진이 저를 찾아와 무릎 꿇고 사과하겠다며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미 제 복수는 통쾌하게 이루어졌고 저는 더 이상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과가 진심이라기보다는 잃어버린 고객과 추락한 이미지를 회복하려는 형식적인 시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후에도 다른 은행들과 거래하며 항상 존중받는 고객으로 대우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은행에서는 저의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한 사람으로서 저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은행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노인의 복수극이 아닙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회에 대한 경고이자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담긴 내면의 가치와 경험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위 사람들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과 함께 통쾌한 웃음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겉모습보다는 진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따뜻한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사연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